예전보다 일에 대한 우리의 품이 줄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용을 할 필요 없고 다 외주를 주는 거예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극단적으로 자기 이름이 상품이 되고 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산업 자체가 혼자 가는 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내 일을 찾는 거네요. 결국. 그렇죠. 처음에 내 거. 바로 출발이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사회의 변화가 그쪽으로 흐르고 있고 이런 각성을 하는 분들의 숫자가 많이 늘고 있는 중이에요.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크리에이터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는 스포티파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제가 처음 요즘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자기만의 길을 개척해가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존의 정답처럼 여겨지던 루트들이 있었지만 그거 말고 다른 삶도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과 답답함으로 자기답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소개해왔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세상이 많이 바뀐 걸 느끼곤 합니다. 제 주변에만 많아진 건진 모르겠지만 조금 더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그 전보다는 눈에 띄게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자기 일을 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 그저 직관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던 흐름들을 오래전부터 데이터로 관찰하고 분석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분과는 지금 정말 세상이 바뀐 건지 아니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이렇게 바뀐 세상에서는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럼 인사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속에서 시대의 마음을 캐는 일을 하고 있는 마인드 마이너 송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송길영 작가님. 네. 네, 이렇게 요즘사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이에요. 제가 영광이죠. 네. 네,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특히 네. 저는 송길영 작가님을 처음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 마인드 마이너라는 이름 때문이었거든요. 네. 시대의 마음을 캐는 사람, 이렇게 해서 자신의 업을 좀 정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저도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스토리 파인더라고 해서 이야기 속에서 길을 찾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정의하고 있거든요. 멋지네요. 네. 그래서 거기에 영감을 주신 분이라서 이렇게 또 모시게 돼서 저는 진짜 너무 기쁘고요. 일단은 저희 채널에 나오시면은 좀 이렇게 업의 정점을 찍으신 분들이 나오시면은 좀 그 영의 순간을 조금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제가. 아, 네네. 네.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신 지가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넘었죠. 맞나요? 네. 그거를 처음 사람의 마음을 좀 분석하고 알아내고 하는 일을 하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걸 할 줄 알았으면 그렇게 오래 안 걸렸겠죠. 처음부터 딱 짚어 샀을 테니까 더 짧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엔 다른 일을 처음에는 시작하셨어요? 그냥 정보가 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 안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고 싶었고, 정보를 보다 보니까 그게 사람들이 만든 정보를 봤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를 발견했고,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캐는 일을 한다고 하다 보니 전체 사람들의 욕망을 이해하는 어떤 행운이 생겼고, 그 변화까지 보다 보니까 시대를 볼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체인 리액션 같은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걸 하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어려워요. 특히 존재하지 않는 거는 이게 어떤 형태의 결과를 낼지를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탐색을 무한대로 해야 되는데 인간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해서 그만큼의 어떤 지금 보면은 방황의 시기가 필연적으로 꼭 필요했던 것 같고, 운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토픽을 잡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제 뭐 빅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최근에 들었으니까 그런 분야니까 이렇게 미래도 볼 수 있고 잘 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사실 훨씬 전부터 그렇죠. 그런 데이터들 계속 만지시고 하는 일을 하신 거죠. 데이터를 다루는 일은 우리가 데이터를 축적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니까 뭐 해도 100년이 안 되죠. 컴퓨터라는 그런 소중한 기계가 나와서 대규모의 데이터를 다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데이터는 있었지만 자동화된 형태의 방법론으로는 좀 어려웠고요. 100년 남짓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빅데이터라는 어떤 단어가 나온 지는 이제 15년도 안 됐어요. 2010년도쯤부터 나왔던 거였는데 제가 이 일을 한 건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렇게 설명한다면 존재하지 않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좀 자가당착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걸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런가 보죠라고 얘기했었어요. 제가 한 일은 빅데이터라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거는 세상의 눈높이고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캐는 일이라고 스스로 정의했기 때문에 그게 뭐 빅데이터건 지금 나와 있던 거대한 뭐 대용량의 정보 처리건 그런 명칭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정보는 굉장히 많잖아요. 데이터는 그렇죠. 많은데 사실 중요한 건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뭐 요즘에도 뭐 챗 GPT가 있지만 챗 GPT한테 좋은 답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던져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그러면은 작가님도 작가님만의 어떤 관점으로 이거를 보실 것 같거든요. 그걸 이제 데이터를? 숱한 분들에게 배워오고 도반들에게 조금씩 얻어오고 그런 작업들을 꾸준히 해요. 도반이라면 같이 일하는 동료를 도반이라고 같이 말씀하시죠. 공부하는 분들이죠. 음, 조직에서 함께 일해왔기도 했었고 나와서 같이 수평적으로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오기까지 해도 계속 일주일마다 계속 스터디 모임이 생겨서 네. 그런 식으로 정보를 서로 교환한 다음에 검증해보고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해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늘 변화를 함께 공부하는 분들과 토론하고 논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변화를 바라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디스토피아적인 시선으로 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네. 희망적인 시선으로 볼 수도 있는데 네. 작가님은 어느 쪽이시라고 생각하세요? 그 어딘 가운데일 것 같아요. 이유가 낙관적이라는 게 세상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좀 준비하지 않도록 나태하게 만들고 괜찮아. 너무 지금도 이렇게 긴장감을 하면. 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만큼 얼어버리니까 네. 그 가운데쯤 있는 것 같고 세상도 그러하고요. 이유가 전부 다 똑똑한 분들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장군을 하면 멍군을 해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맘때쯤에 1년 전에 이제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라는 거를 먼저 내셨고 네. 이제 1년 만에 또 그 다음 호명사회라는 이름의 네. 지금 책을 가져오셨는데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 이제 출간이 됐을 텐데 그렇겠죠. 일단 시대 예보라는 예보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이름을 지으신 게 사실 저는 예보라고 하면 날씨 예보 생각나는데 날씨 예보 잘 틀리잖아요. 근데 약간 리스크가 있지 않나? 이런 불안감은 없으세요? 책을 집으실 때 제목을 보죠. 왜 제목을 보냐면 방향성이자 눈높이이기 때문이에요. 21세기에 필요한 경영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으면 안 집죠. 아 그렇죠. 이유가 그거는 충분히 여러 군데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장명 센스가 그분의 감각이 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밀도라든지 눈높이에 대한 것들을 직접 한 게 제목인데 그 제목도 함부로 하면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한 어떤 섬세함은 좀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쵸.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목은 함축된 그의 생각하고 그의 감각을 보여주는 건데 그때 필요한 건 뭐냐면 공감되지만 낯설어야 돼요. 익숙한 낯섦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야? 그런데 이거겠지. 교묘한 불일치가 있을 때부터 쾌감을 느끼죠. 그래서 냈던 건 뭐였냐면 시대는 변화하고 있으니 그걸 상수와 같고 변화라는 건 그다음에 시대를 미리 본다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뭐 포춘 텔러 수정구슬 같은 게 있어도 사실 그게 뭐 불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매력적인 거라. 그러면 시대를 미리 볼 수 있을까? 어렵겠지. 그러면 최근에 가장 큰 어려움은 뭔데 그랬더니 온난화 때문에 예전보다 뭐 집중 강우가 막 생기고 때에 따라서는 뭐 하천변에 나가면 위험해지고 이러니까 우리가 날씨 예보를 더 열심히 본다는 거를 이제 본 거죠. 그래서 미리 보는데 요즘 좀 중요한 거는 예보가 중요해지고 있으니까 두 개를 붙여볼까라는 생각을 한 1년 가까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상당히 나중에 나왔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책을 수많은 쓰면서. 그럼요, 수많은 어떤 시도를 해가면서 제목을 이제 만들어 나간 거죠. 제목이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름을 너무 잘 지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어떤 현상 뭐 이런 것에 딱 이름을 정확한 이름을 붙이시는 게 그 핵개인이라는 것도 그랬고 네. 너무 진짜 찰떡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업이니까요. 내 업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호소인 주장인 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그 결과를 내야죠. 근데 그거를 그러면 1년마다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꿈이고요. 그 대신 이제 뭐가 필요했냐면 그 결기를 스스로 다음 때 다른 분들한테는 뭐 너무나 과감하게 얘기하는 거는 오만한 일이니까 그거를 이렇게 숨겼죠. 그래가지고 아마 독자들은 좀 이미 눈치채신 것 같은데 처음에 책을 낼 때 여기다가 한자로 시를 썼어요. 그 얘기는 그러네. 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를 어. 함축한 거죠. 아 이렇게 옆으로 되는 거였구나. 왜냐면 나중에 이게 꽂힐 거니까. 어머. 그래서 이번에 대를 낸 거예요. 그럼 4개가 나오나요? 제가 계속 발견을 할 수 있다면
발견을 못하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텀도 1년이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충분히 그 시간 이내에 발견을 하면 드릴 수 있는데 요행이 운이 좋아서 작년에 9월 25일 날 냈고 정확하게 9월 25일. 예, 올해도 9월 25일 날 냈죠. 너 그거 보고 저 소름 돋아서 이거 다 계획된 거였어.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나의 국리를 미리 한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목은 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띠지의 두께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리고 사진은 왜 안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챕터별로 설명할 수 없으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그 국리의 총합을 파는 건데 네. 그 국리를 적게 하면 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도 너무 좋았었어요. 네, 고민의 합이다 뭐 그런 얘기 네, 하셨었잖아요. 고민의 총량이라고 그랬죠. 네. 네. 그것도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호명사에 대한 얘기 좀 듣고 싶거든요. 네네. 그 전에 중간 광고가 잠깐 있습니다. 굉장히 큰 채널이네요. 네. 오늘은 크리에이터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원하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요즘 사를 제작 지원해 주셨는데요. 혹시 이렇게 인터뷰 콘텐츠나 내가 가진 생각과 지식을 나만의 콘텐츠로 만들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요즘사처럼 팟캐스트로 제작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팟캐스트를 하려면 장비도 필요하고 편집 툴도 배워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스포티파이에서 팟캐스트를 시작하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녹음부터 편집은 물론 여러 다른 팟캐스트 플랫폼에 한 번에 배포하고 관리하는 것도 스포티파이에서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스포티파이에 가입하고 요즘사처럼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과 공유해보세요. 광고가 호명사회 얘기네요. 맞아요. 이번에 했던 그 내용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플랫폼을 통해서 자립하고 맞아요. 그만큼의 영향력을 확보한 분들 얘기를 좀 써놨거든요. 정확히 플랫폼들이 각자의 핵개인화와 맞아요. 호명사회로 이 전환을 돕고 있는 거죠.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거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은 무슨 말이지? 라고 하실 것 같아서 그 호명사회라는 단어도 조금 생소하실 것 같고 어떤 변화를 또 발견을 하셨길래 거기서 이런 예측을 하시고 이런 예보를 하신 건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건 제목을 정한 게 거의 책이 끝나갈 때였어요. 이번에도.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냐면 저희는 발견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네. 세상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쭉 한번 써봐요.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원리나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토론하고 관찰을 해요. 네. 그럼 이제 뭘 알게 되냐면 이런 연유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을 이렇게 바꾸는데 서로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그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그걸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보거든요. 1권은 핵개인이었죠. 네. 핵개인은 뭐였냐면 자기 삶의 주체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삶을 결정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난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난데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붙는 건 뭐냐면 그러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그들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까지도 이렇게 확장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하세요. 핵가족이 4인 가구, 5인 가구, 요즘 3인 가구가 많은데 핵개인은 똑같이 핵으로 시작하니까 1인 가구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1인 가구도 반찬을 본가에서 얻어먹으면 핵개인이 아니에요. 그 부분을 조금 찔리는데. 그죠? 어려워요 이거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는데 그거를 부모님이 봐주세요. 그런 경우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잘못된 그런 거죠. 자기 주체성이 좀 떨어진다. 그렇죠. 부모님의 의사와 무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 가격과 다르게 그 비용을 지불했다면 시장 가격과 다르게. 문제 좀 있죠. 그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정함이라는 건 결국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원은 빈곤하고 그다음에 그만큼의 연대와 끈끈함이라는 것들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미안해라는 말 달고 살잖아요. 종종거리면서.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였죠. 이번에는 뭐였냐면 핵개인들이 이제 자립을 하려고 하는데 자립한다면 어떻게 상호작용할까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장님 엑셀은 직접 하셔야죠.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낯설다고요. 네, 이유가 네. 부장님도 잘했었어요 옛날에 굉장히 여러 가지의 뭐 예전 방식의 어떤 시스템들은 뭐 주판도 잘 놓으셨고 했다고요. 주판. 예, 옛날 얘기죠 그야말로. 근데 지금은 계산기를 거쳐서 엑셀에 파이썬까지 갔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 현행화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삶이 바쁘고 그다음에 적응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다른 중요한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그만큼 빚을 지고 사는 작업들에 그 연을 끊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확히 각자가 자신의 일을 하고 그만큼 온전히 보상받는 체계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압력이 들어오면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 불일치가 생겼을 때의 갈등 같은 거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건전한 연대가 됐을 때의 모습 같은 것들을 많은 분들이 요구한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쭉 쓰다가 결국에는 각자가 대등하게 서로를 연대하는 선택의 연대가 오겠구나. 그럼 그렇게 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성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를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름 부르겠구나. 그래서 나온 게 호명사회가 된 겁니다. 그걸 되게 압축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정말 방대한 데이터와 그 흐름들을 보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의 단어를 이렇게 뽑아낸다는 게 정말 그렇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토론해야 되고 처음에 가설을 뒤엎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제목은 몇 번씩 바뀌었어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리비전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것도 가설을 세워서 그럼요. 이럴 것이다 하고 그런 데이터를 찾아보고 예, 근데 발견하고 아닐 수도 있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보고 아닐 수도 있고 새롭게 정의해보기도 하고 전문가에게 묻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하죠. 일단은 그 핵개인이 되고 그 핵개인이 이제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그게 네. 호명사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자기 이름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자기 이름으로 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이름으로 일을 한다라는 건데 요즘에 뭐 인플루언서도 있고 네. 자기 이름 걸고 하는 뭐 퍼스널 브랜딩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네. 하고 그것과는 뭐 어떻게 좀 다른 얘기일까요?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의 교회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재경환성이 있고 누군가에게 그만큼의 효용을 주는 분들이니까 어떻게 본다면 먼저 가신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일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과 그다음에 대규모의 같이 모여서 하던 일들 사이에서 선이 그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수의 분들이 그런 직업을 하잖아 맞아요, 이런 얘기였어요. 맞아요. 네네. 이제 그렇지가 않고 큰 조직이 하던 일들도 작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 책에서는 그거를 유동화와 극소화라고 네. 설명을 했어요. 유동화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간의 탤런트를 주고받는 작업들이 플랫폼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처럼 이렇게 고용이라든지 항상 같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태스크를 부탁하면 그거를 온전히 전달받고 보상하는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크몽 얘기했던 각종 또 이런 탤런트를 주고받는 플랫폼들 있잖아요. 네. 숨고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건데 당근이 최근에 알바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당근의 지역 알바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거기서 이런 거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는 분들이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수고로움을 단기적으로 이렇게 지불하고 교환하는 가치로 간 거죠. 옛날에 그걸 어떻게 썼냐면 평생 같이 가는 거였어요. 종신고용이라고. 이제는 뭐 옛날 말처럼 되어버린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비군을 가지고 있는 경우하고 용병 쓰는 차이예요. 상비군은 비용이 많이 들죠. 네. 근데 용병은 그때만 지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의 기회가 늘면 많은 분들이 나는 주로 용병으로 살래 이런 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삶의 패턴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개월 일하고 바짝 9개월 동안에는 전 세계에 가보고 싶어. 이것도 가능하고요. 나는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들어온 태스크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좀 생활의 비용을 낮추고 쾌적함은 올린 다음에 생활에 대한 부분들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싶어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함께 쭉 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유동화의 장점을 누리기는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좀 어떻게 본다면 좀 어려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극소화라고 그래가지고 예전보다 일에 대한 우리의 품이 줄고 있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급여를 주려고 그러면 돈을 셋대는 거예요. 아버님 때. 그래서 그때 기억이라는 게 노란색 봉투에 현찰이 들어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수기로 쓰고 네. 계산하는 게 워낙 어려워가지고 경리팀 분들이 몇십 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혼자 폼메이킹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날이 갈수록 지능화가 생기면서 우리가 일이 수월해진 거예요. 격리나라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면 더 가면 이제 아웃소싱, 아유, 네. 뭐 각종 뭐 더존, 격리나라 네. 이런 툴들이 막 나오잖아요. 자비스 이런 툴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용을 할 필요 없고 플랫폼으로 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극단적으로는 혼자 창업이 가능해져요. 옛날에는 뭐 하나 하려고 할지라도 아우 뭐 부동산도 취득해야 돼, 설비도 만들어야 돼. 많은 분들이 자재부터 납품에 관리에 대한 부분들 다 해야 되는데 이제는 다 외주를 주는 거예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극단적으로 회사 이름이 내 이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은 자기 이름을 알리게 돼요. 자기 이름이 상품이 되고 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극간으로 가면 거의 모든 산업 자체가 혼자 가는 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는 중이에요. 맞아요. 그 조직이 되게 작아져요. 작아져도 근데 다 가능해지죠. 숨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회사에 적어도 몇십 분이 계셨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힘들게 일할 때 누군가는 좀 예비군으로 있고 다음번에는 이분이 열심히 해주시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자신의 일을 바쁘게 처리하고 그만큼 응당한 보수를 지금 달라는 식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예전처럼 이렇게 함께 어울렁 더울렁 에이 우리가 남인가에서 지금 그렇지가 않고 저 이만큼 했는데요. 빨리 정산해 주세요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흐름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정확하게 보여요. 예전에는 막 그거를 좀 요즘 애들은 정없다. 애들이 뭐 이렇게 모르네. 네. 옛날처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돕는 건데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즘은 어른들이. 조별과제 비극. 예, 정확히 안 돼요. 그죠. 예, 선배 이름 빼요 나오는 거예요. 무섭다. 예, 옛날에 어떤 식이었냐면 이런 식이었어요. 나도 젊었을 때 열심히 했지. 근데 그때 나는 선배들을 도운 거였고 당신도 나이가 들면 내 위치에 와서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고 그때의 수련의 과정 자체가 지금의 위치에 오기 위한 굉장히 소중한 단계였어. 이런 방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일일 정산이에요. 오늘 한 건 오늘 주세요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더 개인화되고 더 작아지고 더 그렇게 유동화가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게 이제 그러면 내 이름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네. 내 이름으로 그러면 오롯이 자립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길로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좀 살아남기 위한 어떤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들어가는 건 뭐냐면 그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토너먼트로 올라가는 시스템이냐 네. 그렇지가 않고 내가 선언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서 수행자처럼 나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거냐 이제 이 문제로 귀결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핑미 업으로 가는 거다. 나중에는 선발로 통해서 숫자가 계속 줄고 그렇죠. 남는 사람 아주 소수가 다 가져가는 시스템 같은 걸 상정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인식됐던 게 많은 조직이 많은 분들과 함께 일했기 때문에 서바이벌 모드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조직이라고 그러면 보통 피라미드 떠올라요. 네. 예, 뭐 처음에 많은 분들이 계셨고 나중에 소수만 남는 그런 형태로 네. 떠오른단 말이죠. 근데 지금의 방식은 뭐냐면 어차피 혼자였어요. 끝까지 혼자예요. 그러면 서바이벌이 아니에요. 그냥 내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그전에는 내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 관점 자체를 원오브댐으로 우리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경쟁으로 바라보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선언한 작업 자체가 나만의 것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축적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냐 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내 일을 찾는 거네요, 결국. 그렇죠. 처음에 내 거. 바로 출발이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그 지금 말씀하신 호명 사회로 가는 길에 맞죠. 내가 갈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책을 낸 다음에 많은 분들과 미리 토론을 좀 많이 하고 네. 미디어를 통해서도 같이 논의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네. 책을 쓴 사람을 알리는 것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그거였어요. 내일을 찾고 싶은데 내일은 어떻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되죠. 호라고 하는데 네. 그랬더니 전 좋아하는 게 없는데요. 저희 채널에서 맨날 하는 얘기예요. 다들 좋아하는 거 어떻게 찾아요? 뭐 좋아하는 거 나는 이렇게 찾았는데 근데 저는 그런 게 없는데요. 뭐 더한 이런 것도 얘기들. 있어요. 좋아하는 거 있지 않을까? 아니, 뭐라는지 아십니까? 여행가 맛집이래요. 그건 다 좋아하죠. 그걸 누가 싫어해요. 그러면 진짜 나만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네. 어떤 게 필요할까요? 스스로를 한번 관찰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피상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고 정말 좋아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남이 안 봐도 하고 있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렇죠. 거 말고. 예. 이런 걸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멋진 것 같고 누군가 보면 좋아요를 누를 것 같은 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유럽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 정규 교육을 마치고 네. 대학 같은 곳에 진학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입학이 안 된대요. 저 아는 교수님이 6개월 동안 못 들어오겠대요. 이유가 갭이어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을 바라 나가서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좁은 지역에서 일정한 정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삶의 바운드리가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6개월 1년 정도는 나가서 뭐 다른 대륙도 가보고 다른 나라도 가보고 경험을 많이 한 다음에 신중히 고민해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견택할 때 내가 나의 선호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늘어나거든요. 한국은 그렇지가 않고 어떻게 돼 있었냐면 고등학교 나왔어? 그럼 빨리 대학 가야지. 맞아. 대학은 졸업도 하기 전에 그렇죠. 취업. 미리미리.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해. 이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뭘 좋아했는지에 대한 탐색이 좀
허락되지 않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맞아요. 또 한 가지는 그 얘기도 있었어요. 저희 봤던 정보 중에 슬픈 게 뭐였냐면 취업이 너무 힘드니까 계속해서 이제 수많은 회사에 지원을 한대요. 그래서 뭐 150군데 넣었다고. 그래가지고 면접 보러 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저 어느 회사신데요? 내가 너무 많이 넣어서. 너무 많이 넣었어. 나도 모르고. 심지어 그러면 안 되는데 막 회사 지명 할 때 잘 이름 틀리고. 틀려서 내고 이쯤 되면 내가 그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내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치. 이유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른다고요. 근데 어떻게 좋아한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런 방식은 이제 아니구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채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거고 제가 지금 낸 책에 대해서도 독자분들이 지금 벌써 좀 주시거든요. 피드백을. 그랬을 때 아, 내 얘기예요 라고 하시는 이유가 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첫 네. 번째 편 그리고 두 번째 편 읽으면서 딱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소개하고 발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딱 그 사람인데 핵개인도 이 사람이고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얘기도 우리가 했는데 딱 그런 이야기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뭔가 데이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니었다. 맞아요. 어. 제가 보여드린 게 뭐냐면 딱 이겁니다. 그 손가락을 펼쳐가지고 양쪽에서 만나잖아요. 네. 이게 만나는 건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유가 서로 방향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고 움직였는데 어디선가 만나고 있죠. 네, 그럼 네.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위안이 됐어요. 지금까지는 그게 맞다고 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너네 왜 이렇게 튀어? 뭐 너네 그래서 막 저희도 약간 반어법으로 쓴 거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니까. 네네.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읽으면서 되게 느껴서 조금 용기를 받았다? 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회의 변화가 그쪽으로 흐르고 있고 음. 이런 각성을 하는 분들의 숫자가 많이 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다 마찬가지예요.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약간의 소수가 그런 각성을 한 사람들이 가끔 그런 길로 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내가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게 더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본인의 생각을 교환하면서 더 많이 응원도 받고 정보도 얻게 되니까 오늘 이번에 썼던 책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연대를 하는 순간 네. 그 시그널이 증폭되기 시작해요. 나 혼자 있으면 외롭고 불안한데 함께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아, 내 생각이 그러지 않구나. 그다음에 그의 시도가 또 있잖아요. 그 시도를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슬기롭게 할 수 있을 만큼의 맞아요. 길을 얻게 시작하죠. 저도 그 연대 부분이 굉장히 좋고 엄청 와닿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제 개인이 되면은 다 혼자 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외롭기도 하고 핵개인이라고 제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네. 거 듣고 하지만 저도 그 방향을 도모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느끼는 바는 약간 좀 힘들 때가 많거든요. 혼자서 이거를 다 뭔가 감당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해결책은 결국에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야 된다, 연결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선택의 연대라는 파트를 보니까 좀 새로운 관계들에 대해서 제시를 좀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도모되고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그런 형태의 어떤 삶에 대한 다양성을 좀 덜 봐왔던 것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멀게 느껴졌던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구조라는 게 혈연, 지연, 학연처럼 이렇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에게 연이 만들어진 사람들과의 연대라는 것이 운명처럼 다가왔던 거였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렇죠. 주어진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옆 학교랑 같이 말이야 갈등이 생기면 우리 학교 응원하지. 근데 그 학교는 추첨으로 온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질감이라는 건 결국 교복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에가 타 학교의 사람들을 막 비난하거나 비방한다는 건 옳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무리지어 사는 이 종의 특성 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다 전부 다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고 옆 학교도 그다음에 시민사회에서 일원이기도 하고 덕해 본다면 인류인데 그걸 나누는 게 옳은 거냐에 대한 게 일단 첫 번째 기존의 관행에 대한 반대이고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평등하게 바라보면 나의 삶에 동반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좀 더 친밀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그걸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제 주어진 게 와야 된다면 선택해야겠구나. 선택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삶의 방식, 가치관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 갈등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시도들을 많이 보여드린 거죠. 제가 좋았던 게 골디락스 존 얘기하신 부분 네네. 있잖아요. 뭔가 새로운 다정함과 어떤 동반자의 정의도 새롭게 네네.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끈끈함이라는 게 그만큼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내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그게 집착이 되고 그만큼의 족쇄가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일종의 나의 범주를 좀 크게 보셨던 것 같아요. 이런 식이죠. 나의 아이는 나 아니겠어?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일상생활을 내가 제어하고 싶고 심지어 그의 미래도 설계하고 싶어지죠. 이러면 합당하지 않죠. 왜냐면 맞아. 그는 그의 선택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개별자로서 가지고 있는 소중함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인정해주고 그의 선택을 지지해주되 선택을 내가 대신해주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걸 한 번 더 일깨워 드린 거예요. 그 연결되고 싶긴 하지만 또 너무 가까우면 부담스럽고 네네. 그리고 막 혈연 관계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너무 끈끈하고 무겁게 느껴지고 그런 거 말고 약간 좀 새로운 관계가 필요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도모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음 주가 추석인데 뭐 하실 거냐 이거예요. 되게 민감하죠. 저희가 그거를 데이터를 본 게 2010년도 초반이었는데 한 달 전부터 스트레스가 엄청 올라오는 걸 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그걸 되뇌어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아프시대요. 이유가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그때만 되면 이렇게 명절 증후군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의 꾀병이 아니라 진짜거든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바라보는 거예요. 평상시에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꾸로 어른들이 오실 수도 있고 다 같이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이런데 왜 그렇게 계속 힘들어할까에 대한 걸 본 게 10년 전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이완됐잖아요. 요즘에 명절 파업하신 분 많습니다. 네, 그리고 팬데믹 때 엄청 나왔던 게 귀성을 좀 자제하시라고 그랬단 말이죠. 시민사회가 그렇게 일치단결해서 그 지시를 따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핑계로 네. 나는 안 간다. 그건 뭐냐면 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던 것들을 깨트려 드린 거거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제사를 없앴다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해오시다가 한 번 선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이 안 바뀌는구나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는 맞아. 이제 그러면 선택해보자는 식으로 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기를 마련해 준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방법들이 우린 모르게 옛날의 방식을 계속 준용했는데 네. 근데 그게 어떠면 의미를 잃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다면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는 거고 그때 이성적 판단에 대한 것들을 우린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핵견으로서 올바로 서야지 서로의 이름을 호명할 수 있고 그런 호명 사이로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약간 부담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얼마나 더 잘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잘한다는 건 네. 그 누군가에게 잘 보이는 잘함과 내 스스로 차오르는 잘함이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아, 부모님이 나한테 기대하시는 게 있는데 이 정도의 그런 수입을 내가 만들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걸 지원해 드리는 게 응당 도리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신다면 그거는 누군가에게는 무리한 거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는 그것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눈높이를 맞춘다고 하는 순간부터 눈높이가 너무 많은 눈이 있기 때문에 끝도 없잖아요. 네. 그 유명한 얘기 있거든요. 아, 나 이번에 수학 시험 잘 봤어요. 그랬더니 국어는 철수는 수학을 잘하지만 영희는 국어를 잘하는데 영희보다 국어가 떨어지는구만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끝도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간다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제논의 역설처럼 영원히 못 따라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내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정의해 놓고 이 도리는 다 한 거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라면 나의 삶의 중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높은 가치로 올리는 작업을 한다면 내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남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거를 책에서 본진을 찾는다 뭐 이렇게 표현을 또 하셨더라고요. 업으로는 본진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내 스스로에 대한 돌봄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제일 슬펐던 게 그거였어요. 부모님이 편찮으시니까 결혼을 해야 돼요. 이런 얘기들. 요즘은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 네. 옛날에는 서슴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그 상대는 뭐예요? 그러니까 상대는 그런 효도를 위한 선택이 도구에 왜- 불과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 자체가 이미 본인의 개별자로서의 삶에 대한 주체성을 잃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있는 추세고. 그럼요. 명확히 명확히. 사라지고 있죠. 그게 더 이상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맞아요. 약간 그걸 말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약간 통쾌했었거든요. 네, 다 알고 있는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셨던 분들, 경험이 달랐던 분들이 한 사회에 공존하고 있으니까 네. 그때 불일치 같은 게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새로운 세대 분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잖아요. 숫자도 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많이 평등한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를 썼던 게 1권이죠. 또 다른 방식의 그 관계에 대한 것도 결국에는 일을 할 때도 그렇게 바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전에는 이렇게 큰 조직에 내가 고용되거나 뭐 아니면은 큰 회사가 작은 회사한테 일을 주거나 뭐 이런 식이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팀을 이루는 방법, 뭐 조직을 만드는 방법도 좀 달라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일단 더 규모가 작아지는 것들에 대한 부분도 있으나 그것보다 큰 거 뭐냐면 내가 온전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요즘 안 쓰는 말 있잖아요. 갑을이란 말. 네. 이제는 동반이라고 계약서에 쓰거든요. 옛날에 갑을 그랬다가 하도 갑을 문제가 생기니까 그쵸. 계약서가 동바 반으로 돼 있어요. 함께 간다고. 근데 이렇게 본다면 결국 시선에서의 수평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는 도모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협력사가 있는데 A 회사와 B 회사와 C 회사가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재량권 있는 사람이 A와 B와 C 주는 순간 C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야말로 와서 잘 보여야 돼요. 이유가 원 오브 댐이고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낮추든지 아니면 가서 그냥 굽신거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회가 누가 보더라도 누구와 비교했을 때 탁월해요. 그럼 그때는 오히려 옛날에 했던 갑과 을이 갑이 됩니다. 그런데 평등한 관계라는 게 양쪽 다 동등한 힘을 가졌을 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추가 기울면 자연스럽게 그만큼 역학을 내가 유지하는 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그게 와닿았거든요. 뭔가 완성형의 각각의 개인들이 네.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협력하는 네. 그런 관계들이 많아질 거다. 대등한 협력이 네. 많아지고 네. 그렇게 한다는 순간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프로페셔널리즘으로 내가 했던 결과를 책임져야 돼요. 내 이름을 걸었잖아요. 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되게 어렵다. 맞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게 내가 독립한 이후에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스스로의 힘을 설려면 내가 반찬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고요. 아니 반찬을 사오는 경제력을 갖추든지.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근데 우리가 그만큼의 어떤 자유와 독립을 원한다면 그거를 실천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라도 본인을 계속해서 절차탕만 해나갈 거예요. 저희가 각각의 엄청난 프로페셔널을 가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좀 동등한 관계에서 협력하는 일들이 진짜 많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요. 진짜 가불로가 아니라 그냥 비슷한 팀과 팀끼리 우리는 뭐 마케팅을 맡을게, 우리는 뭐 제작을 맡을게 해가지고 같이 팀을 이뤄서 일을 한다던가. 그러니까요. 네, 그런 식의 일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서 이미 해나가고 계신 거예요. 제가 보는 흥미로운 그런 것들이 뭐냐면 주말에 세미나들이 많이 열리는데 네. 이분들이 현업에 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본인의 기회를 닦는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봤더니 전부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나가려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 회사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내 역량을 키우면 나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적게 일하고 더 온전한 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인데 이걸 넘어설 수 있을 만큼의 나의 성장을 도모하는 분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분들이 사이드 프로젝트 하시잖아요. 맞아요. 전부 다 자기 완결성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일해보니까 다른 점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경험이 좀 덜한 사람들과 같이 일할 때는 뭔가 많은 걸 알려줘야 되고 약간 그게 같이 동등하게 하려고 해도 그 위계가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근데 비슷한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그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일을 했을 때는 그냥 척하면 척 그렇죠. 알아서 각자의 일을 딱딱딱 해내고 네. 그랬을 때의 그 시너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가 된 거죠. 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계속 협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왜냐하면 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간의 가치를 주고받았는데 누군가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빼겠죠. 어벤져스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회로 갔을 때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결국에는 돼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AI도 발달하고 내가 내 것을 찾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랑 너무 비슷한 어떤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비슷한 걸 하고 있어. 아니면은 더 쉽게 개인이 개인을 또 카피할 수가 있어.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성취의 방식을 일정한 목표를 선정하고 그때까지 완전히 전력 질주하는 모습으로 보통 생각하세요. 이런 거예요. 나 이 시험 볼 거다. 그럼 이 시험을 통과하면 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제격을 득했기 때문에 나머지 삶은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이유가 그 시험을 통과할지라도 그 통과한 분들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때의 자격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 발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굉장히 긴 울트라 마라톤이지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본다면 네. 보통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죠. 아, 이런 툴이 나왔네? 이걸 배우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 툴을 배운 다음에 다시 그 다음 걸 또 배우는 거예요. 평생 동안. 이유가 내가 그걸 배우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기회를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배우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나은 형태의 어떤 시도를 하는 분들이 또 나와요. 계속 상승되도록 사회가 발전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이유로 내가 지금 이걸 한 거는 그만큼 자격을 득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첫 번째 스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업은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 끝도 없이 계속 변화에 네. 적응을 해나가면서 네. 나는 어제의 나와 경쟁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고 어떤 걸 딱 하면 그걸 얻어지는 것들은 금방 사라져요. 어떻게 보면은 뭐 과거에는 막 그렇게 가불도 있고 근데 지금은 없대. 그러면은 그냥 듣기에는 세상 좋아졌네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지금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더 살기 힘들어졌다. 그러니까 이거를 더 이제 열심히. 좀 비틀어 봐야 되는 게 이런 식이죠. 그러면 고용이라는 게 불안정해지는 거구나. 예전에는 그래도 힘들어도 좀 쉬고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도 월급 따박따박 정년이 있었는데 요즘은 매번 프로젝트에 들어갈 때마다 선택받는 거네. 그러면 그 드래프트에 못 들어가면 나는 사라지는 거네. 이렇게 비정하게 바라보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근데 그 대신 내 이름이 남았네. 사람들에게 인정받네. 그리고 내가 했던 작업들이 포트폴리오처럼 내 전체의 삶의 흔적처럼 남아있으니까 그게 자산이 되는구나 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예전에 숨던 삶보다 더 멋진 삶으로 가는 거거든요.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죠. 근데 확실한 거는 먼저 번의 전자의 삶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이유는 숨을 수가 없는 게 조직에서도 지금 거의 모든 분들이 했던 일을 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업무가 지금 스트리밍 되고 있어요. 뭐 슬랙도 있고 다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는 못 숨어요. 심지어 어느 회사 같은 경우는 키스트로크를 전부 다 본다는 거죠. 타이핑하고 있는지. 이러니까 이제는 숨을 수도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그만큼의 어떤 온전한 보상이 커지고 있어요. 이제 플랫폼에서 굉장히 활성화된 분들의 어떤 소득이 네. 또 금전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엄청난 것들이 막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유튜브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꿈이 크고 실행력이 있는 분들은 시도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후자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다 뭐 크리에이터가 되라는 얘기야? 뭐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업계의 네임드라는 인터뷰를 지금 준비 중이에요. 업계 네임드. 예, 업계의 네임드. 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업계의 네임드가 있어요. 그래서 뭐 디자인 쪽은 말이죠. 그분 그 PD님 정말 유명한데 일반인 분들은 모르시죠. 근데 대중은 모르지만 우리 업에 있는 분들은 다 그쵸, 아는 분들 그쵸.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분들을 지금 샤라웃 해드리려고 인터뷰를 준비 중입니다. 그 샤라웃이 사실 호명사회가 샤라웃인 맞아요. 거잖아요. 정확히 그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임드들, 그런 네임드가 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다. 그럼요. 약간 이렇게 옛날에 그분들이 뭐 말씀을- 장인, 명인 이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야말로 네임드라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야가 있어요?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 중에? 거의 모든 분야가 다 있던데요. 예를 들어서 요리하시는 셰프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네, 허스피털러티 그 분야도 있고요. 크리에이티브 분야는 뭐 정말 세분화되게 엄청 많고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AI 시대니까 그럼 AI 시대에도 살아남을 뭐 10가지 뭐 직업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탕후루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그런 세상에서도 계속 직업은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거기서 내 이름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를 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죠. 저는 네. 그렇게 들리거든요. 계속해서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를 상승시키는 작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뮤지션들도 앨범을 낼 때마다 새로운 시도를 하잖아요. 네. 자기 복제를 하는 경우에 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게 더 이상 확장될 수가 없다고요. 그런 이유로 스스로의 자기의 결과물을 더 상승시키면서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야를 선택하면 이건 유명한 분야니까 그때까지 일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게 이제 안 통하고 없어요 그런 거는. 예. 뭐 한 분야라고 해도 그 안에서 나만의 정체성, 나만의 특장점 이런 게 있어야지 그 안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성장하는 거예요. 작년에 했던 작업과 그 다음에 작업이 달라요. 이유는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장의 과정이 축적된 게 포트폴리오지 그냥 했던 일을 모아놓는 게 아니에요. 시도가 새롭지 않으면 그 포트폴리오는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체된 걸 보여주는 흑역사가 됩니다.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다 더. 네. 막 이런 생각이. 맞아요. 매일같이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뭐였냐면 그거 다 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였다고요. 스펙 쌓기. 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일이니까 내가 하면 달라야죠. 그리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낫길 바라잖아요. 그러면 그 시도가 모여진 게 나의 전체의 모습에 축적된 결과가 되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프로의 정신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일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걸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뮤지션 분들도 앨범 커버 되게 열심히 만드시잖아요. 내 거라고요. 어떻게 그거를 함부로 하겠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그냥 나는 근데 뭐 이렇게 독립할 수 있는 직업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직업을 네. 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조직의 한 일원으로서. 네. 근데 나는 따로 독립할 만한 어떤 기술이 없어.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것들 준비해야 될까요? 찾아야죠, 지금부터. 음, 근데 그거를 늦었다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벌써 나 30대 후반인데 음, 남은 기간이 70년인데. 그러니까 맞아, 지금 100세 시대니까. 일하신 경험이 10년 남짓이잖아요. 네. 남은 건 70년인데. 음, 그럼 남아있는 기간이 뭐 6배, 7배인데 뭐가 늦었어요. 음. 그리고 안 찾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냥 조직의 일원으로 사는 게 익숙했던 사람들은 우리 모두 그렇죠. 그렇죠. 그게 유지되길 바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희망이잖아요. 음, 근데 희망이 전부 다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무섭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하는데 희망이 이루어지긴 어려울 수 있다면 준비하는 거죠. 되게 단순해요. 그거를 우린- 알려주시는 예, 거. 우리는 희망해요. 제가 예보를 드린 이유가 내일 날씨 맑아요라고 하고 싶죠. 근데 구름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해야지. 어떤 분은 우비를 준비하고 어떤 분은 네. 우산 준비하는 거고 어떤 분은 댁에 계신 거예요. 준비는 각자의 몫이지만 어쨌든 네. 비는 와요. 음. 그럼 이제 준비해야죠. 그러네요. 우산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그 작가님도 이제 스스로 핵개인을 도모하고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노력합니다. 그리고 핵개인은 나이가 아니다. 나이랑 상관없이 새로운 세대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냥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네.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핵개인이라는 책을 낸 다음에 네. 회사와 학교를 관뒀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핵개인으로의 삶을 이제 직접 실천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제가 네. 그 프로필들을 찾아봤는데 소속이 원래 계셨었잖아요. 네. 근데 그 앞에 전이 붙으셨더라고요, 올해부터. 사실은 그 전도 없애버리고 싶어요. 근데 그런 소속이 거를 왜 필요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자꾸 붙이더라고 어딘가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 책에 네. 자기 소개를 읽으면 네. 송길령은 시대의 마음을 캐는 마인드 마이너이다. 사람들의 일상적 기록을 관찰하며 현상의 연유를 탐색하고 그들이 찾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20여 년간 해왔다. 개인들의 행동은 무리와의 상호작용과 환경의 적응으로부터 도출됨을 이해하고 그 함의와 변천에 대해 알리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깊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영감을 받는 것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 그 다음에는 그냥 썼던 책들 이름 말고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력이나 이런 걸 쓰지 않으셨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지금 작가로 살면서 책을 냈잖아요. 네. 그럼 책을 통해서 저를 보실 수 있는데 그 이전의 삶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자문해보고 다 없앤 거예요. 재밌는 건 제가 처음에 쳤을 때는 책에 엄청 많았어요, 소개가. 그렇구나. 되게 부끄러웠죠, 그때는. 어. 그때는 이제 저자로서 처음 들어갔을 때 이게 5번째 책이란 말이에요. 네. 그때는 뭐 했어요 뜯었는데 지금 보면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때는 이제 저작물이 없었기 때문에 지나왔던 그런 삶으로부터 네. 뭔가를 이제 주장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저작물이 쌓였으면 저작물로 얘기해야죠. 그렇게 나아가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리고 들으신 분들도 사실 저도 뭐 어디 소속이었고 뭐 어디 학교 나왔고 이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지금 만들 콘텐츠로 증명을 하고 싶지. 그렇죠. 그렇게 그럼 나아가기 위해서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그냥 묵묵히 제 해야 될 공부를 해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운 좋게 그런 발견이 좀 튼실해지면 그걸 네. 묶어서 책으로 낼 수 있으면 너무 행운이고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을 중간에 매개체로 해서 만나서 더 많은 얘기 좀 들어보고 싶고 그게 저희 소망이에요. 저희 요즘사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 20, 30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것들은 계속 조금 더 나답게 살고 싶은데 40, 50대가 되어도 네.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네. 세상이 계속 바뀌는데 네.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네.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얘기 있을까요? 제가 만나서 교류하는 분들이 많진 않은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이를 서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미루어 짐작해서 그분의 살아오신 흔적들을 들어보면 70대, 80대 분들도 계세요. 근데 지금도 아이 같으세요. 궁금해하고 저한테 격이 없이 대해주시고 새로운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시고 이런 분들이란 말이죠. 봤더니 그분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게 뭐였냐면 멋지게 나이 든 게 아니라 멋진 사람이 나이가 든 거구나. 그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유예하지 말고 지금의 삶의 어떤 견실함에 대한 것들을
끌고 나가는 어떤 근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독자분들이 20대, 30대 분이라고 하니까 네. 너무 부러워요. 이유가 그 나이 때부터 이런 관심을 가지신 거잖아요. 저희 때는 그만큼의 어떤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냥 계속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맞아요. 살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라는 거를 각성해서 제가 늦가기로 책을 쓴 게 꽤 나이가 들어서였기 때문에 네. 저는 좀 그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거든요. 다행히도 주변의 환경과 동료들이 너무나 너그러웠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허락을 받은 거죠. 근데 지금 20대, 30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셨다면 정말 큰 행운이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더 나이 드신 분들의 삶까지의 과정에서 지금의 치열함, 그다음에 그만큼의 나에 대한 어떤 자존에 대한 부분들을 잃지 않으시면 진짜 멋지게 나이 드는 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늦지 않았다. 아니 지금 젊음이 있는데 뭘 두려워하냐 이렇게 얘기하실걸요? 다만 그게 저절로 얻어지는 건 아니고 맞아요. 지금의 치열함이 계속해서 유지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함께 있는 동료들로부터 계속 그만큼의 동료를 받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나의 밀도 높임을 계속 해나가셔야죠.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시도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렇게 책으로 써주시니까 그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 사실 이렇게. 첫 번째 책은 써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에필로그까지 쓰면서 생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이미 핵개인으로 살던 분들한테 응원해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그게 예.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옳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 책에서는 어떤 얘기 드리고 싶냐면 좀 드러내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용기 있게 본인을 드러내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죠. 맞아. 겸양의 모드. 맞아요. 그다음에 뭐 더 심한 거는 뭐 나대지 나대지 말라. 맞아. 뭐 그런 얘기들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 표현 자체가 얼만큼 폭력적인지. 네.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나와 같은 사람들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알 만큼의 어떤 의사소통이 활발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향형인 분들도 본인이 좋아하는 걸 얘기할 때는 막 눈이 빛나죠. 맞아요. 근데 그런 사회가 이제 오고 있으니까 누구에게나 호명받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정확히 나의 동료들 그다음에 그만큼의 일가를 이룬 분들에게는 내 이름이 불려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대라. 네. 적어도 내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 분야에서. 추구하는 분야에 대해서라면 그쵸, 정확히 그쵸. 본인을 표현하시라는 거예요. 용기가 생깁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송길영 작가님과의 대화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좀 불리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사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원하신다면 요즘사 유튜브 채널 멤버십 후원회원이 되시면 공개되지 않은 콘텐츠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사의 콘텐츠는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팟빵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출퇴근길에 작업하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고요. 작가님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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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배워요. 네, 감사합니다.